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삶의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논쟁거리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여전히 증명되기를 기다리는 듯 성공이란 고통이나 타인의 인정 혹은 행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항상 알고 있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호나 타이밍 혹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주체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요란하지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이 승리하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혼 속에서 승리한 자로서 행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마음가짐 뒤에 숨겨진 심리, 태도, 그리고 일상의 실천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과장이나 오만이 아닌 당신의 현실을 내면에서부터 바꾸는 조용한 확신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머무를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성장이 우연이 아닌 결단이 되는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무언가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신호, 어떤 사람, 마침내 행동할 때가 왔다고 느끼게 해줄 어떤 순간을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세상에 넘겨주고는 왜 아무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결정하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저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내린 결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면요.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변명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현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이미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을 향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류의 확신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라고 멈춰서 묻지도 않죠. 이미 길이 닦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길이 닦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확신에 찬 사람을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나 통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더 이상 망설임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곳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걸어 들어가고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동의하곤 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내면과의 온전한 조화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저 멋진 인용구가 아닙니다.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결심한 사람은 저항 앞에서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에 그들은 거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단이 온전해질 때 설령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당신 발밑의 땅은 단단해집니다. 이는 표류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류합니다. 바람을 시험하고 온도를 재고 다른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걷습니다. 그들은 신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퇴로 계획도 지워버렸죠. 그들의 에너지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도착했다.
설령 외부 세계가 아직 따라오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상은 따라옵니다. 사람과 상황은 그들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반만 헌신하면 절반의 결과만 얻습니다. 이미 성공한 것처럼 나타나면 실패조차 디딤돌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광의 순간을 건네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이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의 잠재력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의 논쟁을 끝낸 사람에게는 무언가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기 전에 인정을 구하도록 내가 충분히 괜찮은가? 이게 현실적인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와 같은 질문을 하도록 훈련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아간다. 와 같은 선언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요점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앞에 서서 나는 마음을 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재능도 행운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종종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너무나 깊고 완전하게 믿고 있음을 보고 따르게 됩니다. 그들의 저항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말이죠.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설임을 끝내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겠다. 뒤로 밀려나도 더 강하게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은 올바른 책을 읽거나 올바른 영상을 본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진실의 순간에 내리는 조용한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더 이상 패배를 선택지로 여기며 살지 않겠다. 그 결단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규율, 행동, 성장, 결과라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뒤를 따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일단 당신이 온전히 결심하고 나면 나머지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소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진실하다면, 그 선택이 압박이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어떤 소음도 당신을 행동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지 못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격이 운명이라고. 당신이 누구인지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온전한 신념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때 세상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미 결정을 내린 자에게 복종합니다. 그 결정 자체가 스스로의 중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항상 기다릴 이유를 찾습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조금 더 많은 확신, 조금 더 많은 안정성, 길이 안전하다는 마지막 신호를 원합니다.
끝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어느 것 하나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논리라는 탈을 쓴 두려움을 되풀이하며 약간 다른 단어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우마쿠이카 나카타라 도우시오. 모시 시빠이시다라. 모시 와타시가 반가tte 이타라. 그리고 의심이 말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추진력은 사라집니다. 한때 활짝 열려있던 기회의 창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망설이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 허락을 구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입니다. 힘들 때도, 위험이 있을 때도, 결과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확신은 외부의 증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질 수 없다, 없다는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무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망설임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두려움을 침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확신에 찬 사람은 행동 자체가 두려움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움직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이죠. 당신은 두려움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심을 주지 않음으로써 말이죠. 그러면 조금씩 두려움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배경 소음이 되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 대부분은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부작위에서 비롯됩니다. 강력하게 움직이기 위해 두려움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릴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당신의 마음은 위험과 후퇴를 연관짓게 되고 곧 후퇴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확신은 다른 패턴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배울 것이다. 나는 적응할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합된 지혜입니다. 명료함은 종종 행동의 뒤를 따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이해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썼습니다. 당신이 행동에 저항할 때, 우유부단의 무게에 짓눌려 지체할 때 당신은 피하려던 바로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셈입니다. 두려움을 환상이 아닌 위협으로 다룸으로써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적이 아닙니다. 아직 도전받지 않은 믿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두려움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그것에 도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뚫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당신은 더 강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았고 배웠고 성장했으며 당신은 처음부터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이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변두리가 아닌 당신 자신의 결정이라는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증명합니다. 당신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가며 각 걸음마다 명료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길 전체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필요 없이 다음 모퉁이를 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모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어붙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비시키고 확신은 문을 엽니다. 의심은 당신의 세상을 시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의 목록에 불과할 때까지 축소시키지만 확신은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 문들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두드리기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두드립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보는 완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용기에서 옵니다. 이것이 행동의 심장박동입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목적의 존재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일어설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나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목적 말입니다.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과 그저 상상만 하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설임과의 협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그들이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것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확신은 완벽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안전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똑같은 일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움직임이야말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이 질 수 없는 사람의 에너지를 지니고 다닐 때 당신은 길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상상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볼 수 없는 것을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조용히 패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청사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변화, 성장, 성공,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물으면 그들의 말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모호하고 초점이 없으며 무게 없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배경에서 조용히 구축되는 잠재의식은 안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태에 반응합니다.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책이 쓰이기 전에 개요가 작성됩니다. 삶이 변화하기 전에 명확한 이미지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희망의 이미지가 아니라 확신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친숙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중력처럼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그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그림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선택, 모든 반응이 외부 세계가 그것을 반영하기 전부터 그 내면 세계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래가 건설되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명료하게 보기로 결정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복, 세부사항, 감정적 몰입을 통해 구축됩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그것을 색깔과 움직임, 깊이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마음은 계속해서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현재의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문제, 현재의 한계, 현재의 과거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생생하고, 더 연습된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는 한, 당신의 현재 현실은 계속해서 당신을 뒤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 세계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그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고 썼습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의 질이 당신의 선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규칙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당신은 노력 없이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 말투, 결정에 스며듭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학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정신적 리허설은 당신의 신경 회로를 바꿉니다. 감정을 담아 한 시각화는 몸의 새로운 기준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기준이 받아들여지면 마음은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꿈이 현실적인지 묻는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현실적인지부터 묻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만큼 선명합니까? 끊임없는 동기부여 없이도 당신의 결정이 정렬되기 시작할 만큼 확고합니까? 동기부여는 사라지지만 그림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당신이 배신하고 싶지 않은 비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마음속에서 된 그 사람에 대한 충성심 말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런 종류의 깨어남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결정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초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이미지를 다시 검토하고 다시 느끼고 그 색깔을 다시 강화하여 더 이상 상상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이죠. 그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 걸음걸이, 존재감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할 때도, 외부에 아무것도 아직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은 종종 마음의 새로운 진실을 반영하는데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따라잡습니다. 천천히, 미묘하게, 그러다 한꺼번에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놀라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오고 있음을 알았던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인식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능가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시 그리고 다듬고 재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우주가 그 윤곽을 채울 수밖에 없을 만큼 상세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감정이 너무나 풍부한 내면 세계를 구축하여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선택, 사람들, 기회, 모든 것이 당신이 이미 살기로 약속한 그 이미지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문장, 하나의 감정,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상세한 비전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쓰고 느끼고 당신의 과거보다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그 이미지는 단지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피어날 씨앗입니다. 그것을 키우고 보호하고 세상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것과 일치하게 행동하십시오. 세상은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당신이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조용한 지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심스러운지 자신감에 차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말의 리듬을 듣고 그에 따라 벽돌을 쌓기 시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어는 움직임을 창조하거나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만약 이게 잘 된다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실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열 필요가 없었던 문을 여는 셈입니다. 의심이 자라나는 데에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언어에 생긴 작은 틈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은 잘 되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소망에서 확신으로 전환합니다. 결과가 이미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더 이상 가시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당신의 말 뒤에 있는 그 에너지가 전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서 말할 때 당신은 기다리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대신 해결하고 구축하고 적응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일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현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선언이자 신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먼 가능성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거의 무게를 실지 못하는 부드럽고 연약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노력해볼게. 아마 상황이 좋으면.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기 의심이 아닙니다. 통제된 힘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물을 흐릴 뿐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정의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구조를 씁니다. 그들의 문장은 비계가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과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헌신한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계획을 스케치할 때 그들은 지붕이 무너지면 어쩌지? 라고 계속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계된 것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립니다. 당신의 말이 바로 그 스케치입니다. 그리는 동안 망설이면 구조물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료하게 말할 때 마음은 즉시 건설을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는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지 생각의 반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형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애초에 패배라는 선택지조차 없는 듯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위험이나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닌 결과의 관점에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다리를 설계하듯 정밀하게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쫓는 대상이 아니라 구축하는 대상으로, 아이디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실처럼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며 당신의 환경이 조금씩 당신이 줄곧 사용해온 단어들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결과가 보이기 전이라도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깨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발전을 늦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신뢰감마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언어가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도 없이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스로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많은 경우 무의식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두려움, 문화 혹은 실패로부터 우리가 무심코 익힌 언어 습관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제한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수년간 반복해 온 문장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의 일부는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이끄는 당신을 강화합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당신을 강화합니까? 당신은 목표를 사실처럼 말합니까? 아니면 환상처럼 말합니까? 목표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종종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념의 참말은 요란하지 않고 굳건합니다. 설득할 필요 없이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당신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상황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다른 태도로 방에 들어서고 더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고 당신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청사진을 믿는 건축가처럼 다른 이들이 아직 지도를 보지 못하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리더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구조를 갖게 하십시오. 명료함을 강화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토대가 되게 하십시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후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의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순간은 대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 어쩌면 일주일 정도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올 때,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희망에 차 있을 때는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잦아드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만둘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바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끈기란 기분이 아니라 근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깊이 결심했을 때 끈기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흥분이나 열광보다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호는 힘들어지는 순간 사라지지만 진정한 결정은 사방이 어둡고 조용하며 세상이 박수쳐주지 않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내면의 충실함 같은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온갖 핑계를 대주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 중 하나는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작은 좌절에도 자신을 의심하며 하겠다고 말한 것을 끝마치는 대신 새로운 시작만을 좇는 것입니다. 끈기는 그 악순환의 해독제입니다. 더 이상 탈출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느리고 꾸준한 호흡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박수나 결과만으로 자신의 발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측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흥미진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혹하지만 자유로운 진실입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타나면 됩니다. 당신의 반복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놔두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려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멈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저항을 거절로, 지연을 부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우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시험이자 필터이며 정제 과정입니다. 그것을 뚫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결코 만져보지 못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 힘에 도달할 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끈기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겉보기에는 지루하죠. 종종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결정과 현실을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감탄했던 모든 위대한 결과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순간보다 그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곳에서 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굳건히 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은 논리의 옷을 입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고, 어쩌면 이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위장한 피로일 뿐이며 피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포기는 전략적인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의 미래를 훔쳐갑니다. 끈기는 결코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서 진화하고 부러지지 않으면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를 발휘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시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을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끝을 맺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거기서 나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해낸다는 것을 뼛속까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길을 가기로 예라고 말했다면 오르막길이라도 고요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것도 계속할 이유를 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정체성에도 적용됩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잊었을 때에도 계획으로 돌아가고 꾸준함을 유지하려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단련됩니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의도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변 세상이 당신이 진심인지 묻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심인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끈기는 당신이 완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결심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의심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문은 닫혔고 남은 방향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매일의 다짐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앞으로 또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탈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마침내 도착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치는 조용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어느 한순간에 요란한 사건, 갑작스러운 섬광, 강력한 깨달음, 번개 같은 동기부여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느리고 리드미컬하며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고 말하고 깊이 느낀 하나의 명확하고 의도적인 생각이 충분히 반복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핵심을 말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가짜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연습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힘있게 말하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은 언젠가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을 날을 위한 토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뒤죽박죽이더라도 명확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은 소음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내면의 리듬을 새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압박감에 물러서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리듬을 말입니다. 이것이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신 미래에 대한 단 하나의 이미지는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그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의 힘에 맞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불러오고 검토하고 강화하고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가능성이 아닌 기억으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까지 말해야 합니다. 반복을 통해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 익숙한 것은 자동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구처럼 느껴졌던 것이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무의식적인 부분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늘 해오던 일을 할 뿐입니다. 몇 번이고 주어진 각본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각본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말입니다. 반복을 통해 당신의 무의식마저 당신의 동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마침내 외부 행동과 일치하게 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뜻 엿보기만 하는 평온한 명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통제된 생각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강제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주체성으로의 회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충동, 산만함에 의해 다섯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모든 소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이 됩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소모시켰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효율적이 됩니다. 더 빨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연습해온 미래를 건설하지 않는 것들에 정신적 연료를 낭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충분한 명료함과 감정을 담아 연습한다면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행동하고 걷고 결정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화에 근거하여, 즉 무언가가 당신이 되기로 이미 약속한 자신의 모습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조화가 일관될 때 당신의 행동은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동기부여에 의존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 그 자체가 연료가 될 만큼 강력한 비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의무가 아니라 의식처럼 재조정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세부 사항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절박함에서가 아니라 훈련의 일환으로 그 감정에 머뭅니다. 강화하지 않으면 마음은 표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표류할 때 그것은 대개 의심, 오래된 습관, 익숙한 과거를 향해 뒤로 표류합니다. 반복은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닻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정신적 강화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아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마음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매일 돌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철학은 현실이 되고 비전은 행동이 되며 생각은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돌파구를 좇지 마십시오. 청사진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말하십시오. 세부 사항을 다듬으십시오. 더 이상 노력이 아닌 기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명료함과 일관성을 가지고 믿는 것을 몸은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몇 번이고 상상하도록 허락했는가의 결과입니다. 깊이 느낀 하나의 비전, 매일 말하는 하나의 문장, 의심의 소음보다 더 커질 때까지 침묵 속에서 연습된 하나의 정체성. 그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그것을 반영합니다. 혼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없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말은 고귀하고 영감을 주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네트워크, 몇몇 핵심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잊으려 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한 마음에도 의심의 순간이 있고 가장 단호한 심장도 피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존재는 안정제가 되고 그들의 믿음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시야가 흐려질 때에도 그들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모든 집단이 당신을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 잔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의 진지함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당신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꿈을 소리내어 말할 때 웃고 좋은 의도로 포장된 방해물로 당신의 집중을 끊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서서히 당신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명료함은 흐려집니다. 당신이 비전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할 때 당신은 그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칼 윤근,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난다면 둘 다 변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입니다. 단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화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응원해 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참호 안에 함께 있을 동료, 즉 공동 건설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발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탈선을 지적해주고 잊고 싶은 날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편안함이나 편리함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 혼자 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혼자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규율이 흔들릴 때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당신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서로에게서 힘을 빌리고 또 빌려줍니다. 그 상호 강화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세네카는 당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아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뜻이 맞는 두 마음만으로도 흩어진 20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보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방향과 가치가 일치하는 한 사람이 수백 명의 가벼운 목소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명료함이 중요합니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접성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하든 아니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리듬을 흡수합니다. 그들이 의심 속에 산다면 당신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규율을 조롱하면 당신도 규율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도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바꿔서가 아니라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나 환경에 순응하기 마련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방향성을 지켜줍니다. 삶이 천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렬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집단 안에서 당신의 야망은 위협이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규율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만듭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이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물들이는 것은 당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원으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은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습관, 자아 개념에 섞여들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당신이 누구를 들여보내느냐입니다. 그 부분은 당신이 결정할 몫이므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 당신이 없는 방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는 사람들, 마치 당신이 이미 목표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아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궤적을 명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당신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인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찾고 그 집단을 만들 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추진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자아로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뜻이 맞는 마음들이 함께 움직일 때 그 힘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전은 더 강해지고 하나의 의심은 더 가벼워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향이 됩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명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당신이 규율, 비전, 그리고 되어감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지칠 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까지 붙잡아줄 사람들은 바로 그들 뜻이 맞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양 살기 시작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핍감에서 무언가를 좇는 것을 멈추고 대신 조용한 확신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믿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믿기로 선택했고, 이제 당신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존재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방에 들어섭니다. 인정을 구할 필요 없이 말합니다.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세 그 자체가 나는 이미 도착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적지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꾸며내거나 긍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현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기 훨씬 전부터 당신이 살기로 결심한 진실의 스스로를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서 오는 그런 현존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미래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마법 때문이 아닙니다. 명확함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알 속에서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문이 열리고 대화의 흐름이 바뀌며 저항은 약해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내면의 확신을 반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가장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멈추고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집니다. 조용히 하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확신에는 큰 목소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 자체로 증거가 되며 그 증거는 어떤 논쟁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위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 너머를 보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의 간극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간극을 기준으로 행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의 당신으로부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무엇에 예라고 답하고 무엇으로부터 망설임 없이 돌아설까? 관점의 이러한 전환은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서 살기 시작할 때 절박함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나야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제 당신의 일은 그것을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움직일 때 장애물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냅니다. 그것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로 온전히 나아가기 전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허락입니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정당화해줄 외부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용기, 세상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기꺼이 체화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힘의 시작입니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 자신의 반응, 자신의 집중력, 자신의 온전함을 지휘하는 힘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 때 당신은 매 순간을 오디션이 아닌 펼쳐지는 과정의 일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이곳에 속하는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나서 만들어갈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충분한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러하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거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요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항상 설명할 수는 없는 무언가를 당신이 온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살 때
당신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준비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 목적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습관은 더 명료해지고 말은 더 날카로워지며 존재감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매일 당신의 비전으로 돌아가 그에 맞게 행동하려는 의지.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현실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내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현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닌 고요한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로 살기 위해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 속으로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가져와 그 조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방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방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승리가 이미 기록된 것처럼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발밑의 땅이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서십시오. 당신의 말이 이미 무게를 지닌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우연이 아닌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의심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묻거나 기다리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결국 그에 맞춰 정렬될 것입니다. 당신이 질 수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쉬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결정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보시면서 이미 당신의 것인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토익 저널입니다. 스토익.